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시즌2 저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면 참 정신없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빠르게 흘러가는 주식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멘탈 케어 그리고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까지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출연하게 될 전문가님은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입니다. 샵 3772번으로 다비드 4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 뚜껑 저희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도 시장 상황들 세세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참 2차 전지가 시작부터 끝을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수의 또 흐름들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개인 사들이면서 2630선 목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쉽게도 천스탁을 바라고 있는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뚝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들을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는 조정 상세가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내비치는 만큼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추이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2차 전지로 시작, 2차 전지로 시장은 끝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관련주들 살펴볼까요? 워낙 갔던 섹터 안에서의 수급 쏠림이 강하게 연출됐던 게 또 한 번 나타났는데요. 자비스는 상하니까 다 DNT는 23%, 금양과 포스코홀딩스도 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보다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포스코 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살펴보시면 포스코 그룹주가요, 시장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적인 철강 산업에서 이제는 친소재 사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이 그룹주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오늘 연출했던 겁니다. 시총 4위에 올랐던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7월 24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 54조를 껑충 뛰어넘은 건데요. 살펴보시면 오늘 정말 주가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사 6개를 보게 되면 그간의 시총보다도 매우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룹주들을 모두 합쳤을 때의 시가총액은 115조 원이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맏형격의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시가총액 약 1.9배가량 같은 기간 대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살펴보시면 그 밑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도 41조 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포스코 퓨처엠 지난 5년간에 비해서 14배, 14배나 껑충 뛰어 오른 건데요. 시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집중 포지션, 집중 매수세가 개인들 오늘 특히나 연출됐던 것은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과연 그룹주들이 얼마나 더 급등세를 계속 연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또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불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특징주도 역시나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보시다시피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시간 외에서도 3%, 2%대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살펴보시면 수성, 셀바시오는 방송이 끝나고 그리고 장이 마치고죠. 장 마감 후에 또 2,000주, 1,200천주의 제3자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다라는 큰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제테마 역시도 장 마치고 나서 더톡신주 100단위의 미간주름 투여 유효성,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제3상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를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들이 임상을 공시했을 때 좀 안정성이 낮다라는 것은 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시간 내에서도 지금 6%대로 뛰었는데요. 과연 내일 시장에서도 얼마나 시장의 급등세가 연출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상황 점검을 해봤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그럼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죠.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비드 전문가님. 자, 네. 오늘 시장도 참 재밌었다, 노잼이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전문가님의 지난주 공략주 웨이버스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마자 다음 날에 그렇게 날아오르는 게 쉽다라고 하기에는 과언이 아니기 어렵죠. 근데 그렇게 잘 날아가더니 웨이버스를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 전략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도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웨이버스는 목표가 이상은 달성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뭐 하루 만에 달성이 되기도 했고요. 뭐 재밌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변동성이 제법 있는 종목이라 뭐 위쪽으로 날아갔다가 또 아래 매수 가격 음봉도 줬다가 뭐 다시 한번 날아갔다가 그래서 뭐 오늘까지는 매도의 기회가 한 3번 정도는 좀 고가권에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실제 수익률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요즘에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 안에 2자리 수익률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힘 있는 종목들을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웨이버스는 제가 잠시 후 있다가 AS 시간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오늘도 우리 또 파이팅해서 이번 주에 또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웨이버스 수익 많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날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히든 공략주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원하시는 분들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9 누르고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 픽했던 오늘의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화면에 나올 겁니다. 뒤에 사진 보이죠? 전기차 충전소. 딱 봐도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요즘에는 이런 얘기 안 하면 네. 할 얘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배터리, 전기차 이 단어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환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있을 거죠. 어떤 네. 분들은 속으로 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얘기냐. 네,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지수의 전반적인 움직임 그다음에 뭐 상승 하락 종목들을 보면서 욕이 한 10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멘붕 온다 하시는 투자자분들 진짜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멀미나죠. 뭐 그러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좀 환호하는 그런 시장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뭐 종목들 제가 작년에는 제가 뭐 최근에 조선주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뭐 반도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추천주들이 다 배터리 종목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이 사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목표가를 훨씬 그 이상, 뭐 배 이상을 달성들을 좀 다 했는데 제가 예상하고 그다음에 그 해석했었던 범위 이상을 넘어가 버려서 지금은 사실 제가 하는 해석으로는 굉장히 좀 과열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젠 그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더 더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뭐 분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시장에 악재들이 좀 많고 주도주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계속 가는 종목들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뉴스에 대한 내용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 관련된 뭐 그냥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뉴스들이었고 네. 뭐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뭐 이제 뭐 리튬 공급량이 뭐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이고 뭐 다 같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뭐 뉴스 강도 자체가 엄청나게 센 거는 아니었는데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워낙 좀 수급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좀 새로운 이제 포스코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뭐 하드 굉장히 캐리했죠. 좀 다 끌고 갔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시총 4위로 올라갔고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뭐 장중에는 20% 이상, 그다음에 대단합니다. 오늘 뭐 16%의 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이제 거래 비중인데 포스코홀딩스가 19.29% 거의 뭐 20%를 혼자서 이제 좀 다 해낸 끌고 간 거래 거죠. 비중을 다 끌고 간 모습이고 네, 네. 아래쪽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뭐 7% 가까운
그런 네. 거래 비중을 좀 가져갔죠. 그러니까 뭐 시장의 수급들은 오늘 뭐 다 2차 전지 혹은 뭐 포스코 계열 혹은 뭐 이제 뭐 잘 올라간 LG 엔솔이라던가 뭐 이쪽으로 좀 많이 다 쏠려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 흐름들을 봐도 요즘에는 뭐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계속 네. 뭐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뭐 두 종목의 거래 비중이 대략 한 20% 가량 또 몰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LNF라던가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뭐 합쳐서 대략 뭐 10% 그쵸. 가량 뭐 이렇게 좀 끌고 가면서 그냥 뭐 시장 자체가 그냥 뭐 2차 전지 판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장을 대응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다음 그 차트 그림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지금 빠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코스피 일봉 차트는 최근에 뭐 우상향 추세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뭐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빠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나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수 자체는 올라가요.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끌고 너무 가니까요. 이제 세게 네. 끌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개수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저는 장중에 코스닥 하락 종목이 막 1,400개까지 가는 거를 막 보고 하니까 네네. 아, 이게 진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왜곡이 됐잖아요. 그쵸. 지난주 한 수요일 이때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거의 뭐 1,100개들이 계속해서 좀 넘게 나왔었고 지수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현재 전반적인 상황과 왜곡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우려가 되는 거는 에코프로가 뭐 좋은 기업이라서 뭐 잘 올라갔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 안에 너무 잡주처럼 많이 올라간 경향은 사실 있어요. 네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단기간 안에 과열이 되고 분위기가 이제 뭐 폭탄 돌리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익 물량이 한번 터지면 분위기가 또 그쪽으로 쏠리면서 그런 종목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끝물인가라는 느낌이 들고 들면. 뭐 매도 이제 주포가 좀 매도를 좀 크게 던지면은 휩쓸려서 이제 좀 같이 차익 매도를 물량들이 하는. 떨어질 수가 있을 그쵸. 텐데 그때 과연 우리 지수가 좀 잘 버텨줄 수 버텨줄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갔는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하락 기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기가 평소보다는 많이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이슈를 통해서 뭐 에코프로까지는 이제 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또 포스코 계열이 또 네.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이제 2차 전지를 이렇게 좀 배척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시장처럼 시장에서 아예 소외감을 느껴버릴 수가 있지 않나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영향력이라던가 포스코홀딩스의 영향력은 지금 무시할 시장에 수가 굉장히 없어요.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는 뭐 이런 순환매 차원의 좀 그런 그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슈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우리가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내야 위해 되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쵸. 오늘은 이쪽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 새롭게 또 떠오른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 같이 한번 좀 훑어보시면서 이번 주 수익 전략들을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은 위험하지만 모든 시장에서 다 여기만을 본다면 소외받지 않을 필요가 소외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런 달리는 말에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전략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의미로 주도주를 포스코 계열주로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시간 외에서도 뜨더라고요. 네, 뭐 여기 이 칸에는 네. 이제 뭐 주도주 혹은 뭐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이제 포진이 돼야 되니까 사실 뭐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왔지만 지난주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처럼 뭐 매수하라고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적극 제시를 네.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다른 섹터들은 아예 소외가 당해 버리니까. 그쵸. 그리고 이쪽이 이제 잡고 있으면 거기서 순환매들이 2차 전지 다른 종목 계열 쪽으로도 이제 흘러가니까 같은 동종 계열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리가 내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는 매일 뭐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지 해야죠.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오늘의 좀 핵심 키워드가 나온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총 4위로 좀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네. 요즘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1등, 2등을 잡고 있고 뭐 이제 코스피에서는 LG엔솔이 2등, 그다음에 이제 4등이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왔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 지금 우리 지수를 견인하고 그다음에 주도하는 것들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영향력들이 최근에 뭐 알게 모르게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지다가 오늘은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세게 터진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과열이 되었었던 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먼 시세를 볼 수 있는 연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연봉 차트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과거에 뭐 2005년, 2006년 네. 막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위치를 쭉 이제 막 다시 한번 올라가네요.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좀 신고가 갱신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고점 안에 있는 매물들을 이제 좀 소화를 소화하고.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몸통이 아니라 윗꼬리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도 돌파를 못할 이유는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뉴스 안에서도 이제 뭐 리튬 생산량을 뭐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 뭐가 이제 좀 그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늘릴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이제 뭐 재무제표에 반영이 충분히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좋은 뉴스들은 뭐 사실 뭐 항상 나왔었던 뭐 같은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를 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새로운 2차 전지 배터리에서 포스코라는 또 키워드가 또 세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은 이미 다 올랐지만 그렇죠. 이제 그 다른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포스코와 이제 뭐 협력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포스코 쪽이 이제 힘을 썼었을 때 뭐 수주를 과거에 뭐 굉장히 좀 센 거를 같이 받았다던가. 내서 뭐 급등주가 되고 특징주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한테 이제 순환매를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유망주는 오늘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이제 또 이제 설명을 좀 네네네.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단기 과열이 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한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위치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그쵸.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 이제 막 유상증자에 굉장히 좀 성공적인 예시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워낙 배터리 쪽의 사업들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보통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생산 설비를 좀 늘리는 목적으로 투자금을 좀 유치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매출을 더 잘 낼게 이렇게 해서 이제 네네네.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들은 뭐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일봉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윗꼬리 패턴이라든가 흐름들이 지난 전고점의 언덕들을 소화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대장주들이 뭐 빠르게 무너지거나 그런 그림들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순환매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그 포스코 계열의 이제 뭐 양극재 핵심 원료를 뭐 부각하는 그런 공급을 하는 내용들이 공급한, 네. 부각이 좀 되었다라고 이제 그쵸.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종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폐배터리 쪽에서도 이 코스모 화학들이 그 코스모 계열의 종목들이 또 같이 강조가 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재료와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순환매는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는 좀 멀리 가져갈 생각보다는 좀 이런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대응을 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좀 많이 드립니다. 제가 지난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던 적이 있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일주 사이에 2자리 수익률을 또 만들면서 이제 마감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확실히 주가는 잘 올라가는데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저는 우려감은 배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코스모 화학이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뭐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지금 뭐 이 종목도 안 올라간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봉 차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매매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다음 혹은 뭐 이렇게 지금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뭐 대략 한번 55,000원 요 구간들의 뭐 손절가라던가 좀 짧은 대응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깔끔하게 좀 잡아 놓으시고 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워낙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의 순환매가 너무 또 세게 나가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수급 집중 현상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라던가 코스모 화학 이런 계열의 종목들한테도 충분히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해보시고 저희 오늘 유망주 종목을 코스모 화학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망 섹터인 코스모 화학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시면서 지금 차트가 앞으로의 포스코 홀딩스처럼 될 수 있을지 이 점 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노란톡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히든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맞추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맞추시면 커피 쿠폰 10분 추첨 통해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그럼 좀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첫 번째는 어떤 힌트가 될까요? 네, 오늘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답이 이미 뭐 정해져 있는 그런 종목일 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코스모 화학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좀 더 유리하게 생각하는, 좀 더 좀 가볍고 잘 튀고 그다음 순환매가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첫 번째 힌트는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바닥에 있는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고 차트를 만들고 있는 포스코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힌트 아래쪽에 나가는 것처럼 양극재 장비 공급 이력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왔었던 그런 종목을 첫 번째 힌트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아니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궁금증, 종목의 명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바로 샵 3772번으로 바로 여러분들 다비드 해서 링크 보내주실 테니까요. 저희 링크 보내드릴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저희가 10분 추첨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시작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노란톡방 저희가 연결되어 있죠. QR코드 스캔하시고 12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
되겠으니까요.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크리스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라이프 시멘텍스요. 9,420원에 3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필명이 크리스탈이다 보니까 사진도 굉장히 예쁘신 것 같네요. 자, 라이프 시멘틱스 지금 뭐의 매수가가 한 9,400원대거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여기에 대한 뭐 해결 제시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종목명을 들었었을 때는 좀 뭔가 되게 좀 기분이 좋은 종목이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매수가를 보니까 조금 좀 고민을 좀 그쵸.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뭐 의료기기 쪽이라던가 뭐 디지털 헬스 쪽이라던가 특히나 뭐 AI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들이 좀 많이 돌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높지만 뭐 가격 조정이 충분히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차트 안에서도 기간 조정들과 바닥을 횡보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늘리면서 위쪽 구간을 좀 두드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의 힘을 과연 얘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이루어지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지난번 언덕을 만들어 놨었던 정고점 부근 때까지는 힘을 충분히 좀 더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단가를 좀 낮춰서 뭐 충분히 많이 기다리셨고 지금 내려놓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몰봉상에서도 주봉상에서도 이제는 뭐 빠질 자리보다는 올라갈 공간들과 그런 작업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점들을 좀 보시면서 좀 더 유지를 하시고 저는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단가 조절을 좀 하셔서 조금만 더 파이팅을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조절하고 조금 더 화이팅 해보시면서 전략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탈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음으로는 김상균님 사연 보겠습니다. 와우, 포스코 엠텍. 역시 누구나 하나쯤은 들고 있을 것 같은 종목이죠. 31,600원에 10% 비중. 지금 뭐 수익권에 계시다 보니까 기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언제 뭐 익절할지, 익실현할지 이거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방송 처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울상이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환호를 하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또 이제 포스코 종목을 또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사실 뭐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은 제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은 충분히 가격들이 다 달성이 되고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고가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지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고점이 지난 전고점을 또 뚫으면서 새로운 이제 고점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뭐 욕심을 충분히 더 내볼 만한 그런 위치는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수월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대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쌍봉이 되느냐 아니냐는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버티느냐 마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뭐 위쪽에 있으시니까 그냥 뭐 매수가 부근 뭐 31,600원 혹은 뭐 이제 조금 올려서 32,000원 여기 부근을 그냥 익절가로만 잡고 대응하시고 여기 이탈하지 않으시면은 뭐 4만 원 적어도 뭐 4만 원 훨씬 넘는 뭐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목표가를 어디로 딱 정해줘서 거기까지 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일봉상의 추이를 보면서 뭐 단기 평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11일 평선 이런 거 보면서 여기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나는 계속 추세 보면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이팅 하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도전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도 가능하니까요. 상규님 수익 아주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대박일님. RFHIC 33,900원에 20% 비중입니다. 마이너스 43%입니다. 5G 아닌가요? 아니 도분이지 상승할 이 기미가 없어서 슬픕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제 뭐 20일 날이었나요? 2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주르륵 주가가 밀리더니 하염없이 밀립니다. 아니 5G 언제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제 5G는 사실 기대감들이 뭐 진작에 많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이미 지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이때가 5G가 굉장히 좀 흥행을 하면서 뭐 이 종목과 더불어서 뭐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상승세가 잘 올라갔죠. 그때는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뭐 LTE 쓰면서 4G에서 이제 5G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뭐 웬만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다 5G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는 잘 나와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 관련된 이제 통신 장비 종목들이 2019년도, 20년도 주가 상승률이 기대감,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실적이 반영이 된 종목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유행이 지나고 그 거품이 깨지면서 좀 많이 이제 좀 좌절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도를 했었으면 좀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5G는 뭐 지금은 사실 당장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미국에서의 뭐 통신망 늘린다라던가 인도 시장 진출이라던가 이런 내용들도 좀 단발적으로 이제 뭐 하루 이틀 올리는 그런 영향력 말고는 잘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싸리 멀리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통신망 뭐 이제 뭐 6G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쪽 세대까지 뭐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몇 주씩이라도 좋으니까 비중을 조금씩 좀 줄여가고 새로운 종목으로 투자해서 이제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5G를 가지신 분들께는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뭐 손절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좀 가지고 버텨보시되 기회가 되면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들을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박님 대박 나시라고 파이팅 에너지 저희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자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박도 히든 공략주 톱5가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과 뭐 궁금증들, 시장 상황들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12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도 저희 봐드리고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도 선물로 드릴게요. 많이 종목명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히든 공략주 탑5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남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첫 번째 7월 18일 웨이버스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마자 바로 날아갔기 때문에 초고가 수익률 29.32%를 기록했고요. 신스틸 역시도 7월 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고가 수익률은 20%를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K4 종목 되겠습니다. 고가 대비로 5%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웨이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날아갔어요. 아주 시원하게 홈런처럼. 그러다 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왜 횡재냐. 어머나 세상에 다비드 전문가님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들고 계신 분들 전략 잡아주세요. 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뭐 3번을 줬는데 뭐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욕심이 상당히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사실 뭐 사고 팔고 해도 뭐 이제 2-5번의 이상의 뭐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으로 조금 좀 밀려 내려온 시점에서는 웬만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다 팔고 익절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웨이버스는 제가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렸던 개별 종목입니다. 네,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바닥에서 매집의 흔적이 보여지는 윗꼬리 패턴으로 이제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 뭐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지는 그런 장세였는데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좀 매집의 흔적들이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뭐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뭐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순간 들어오는 수급 쏠림 현상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시장에서 운이 좋게 좀 더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그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개장하기 전에 시황글들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웨이버스라는 종목은 당일 음봉 매수를 권장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시초가 이하로 빠지면서 뭐 대략 한 마이너스 2% 음봉 자리를 좀 주면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은 충분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뭐 25%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저는 상한가까지 살짝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 정도의 힘까지는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처음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께는 그 다음날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뭐 22%의 추가 상승, 그래서 뭐 흐름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장중에 역행하면서 힘을 좀 썼었는데 오늘은 시장의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힘을 못 이기고 추세가 좀 다소 꺾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위치를 보면은 최근에 보여줬었던 윗꼬리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여전히 뭐 바닥에서의 이격이 멀지 않다라던가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았었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의 그 달린 음봉은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은 아래쪽으로 밀리는 음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거래량 없이 바닥 다시 다지면서 자리를 좀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수익을 내셔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웨이버스라는 종목이 그래도 저랑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난 방송 통해서는 추천드리고 상한가 이상의 수익률을 또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뭐 상한가를 뭐 가지는 못했지만 뭐 1주 안에 20%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좀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버스는 뭐 깔끔하게 익절하셨으면은 오늘 제가 새로운 종목도 준비해서 이번 주에 노릴 만한 또 두 자리 수익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노란톡에도 많이 입장하셔서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수익률 말고 같이 매매하셔서 실제 수익으로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AS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버스 너무 과욕이 또 부르면 참사가 일어납니다. 적당하게 또 수익 챙기셨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 또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한 7월 달에 말씀을 해주셨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다 하면은 지금이어도 엄청난 수익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짝 눌리기는 했는데 아니 어제는 엊그제죠 21일 8,77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네. 또 한번 뚫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뚫을 것 같아요. 저는 뚫어야 되고 뚫릴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멘. 제가 이제 뭐 종목을 보면서 그냥 단기간 안에 줄 때 먹고 감사하고 나오자 이런 종목이 있고 웨이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5월 달부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약간 좀 집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뭐 부품주라던가 조선주,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선주는 뭐 지금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뭐 근 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2차 전지 종목들밖에 사실 안 갔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추세를 깨면서 많이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선주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밀린 거에 비해서는 방어력은 상당히 좋았다. 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분위기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 제시드렸었던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잘 지켜오고 계신 분들은 뭐 40% 가까운 수익률이 지금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조선주들이 일봉을 보면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월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위에서 부담스러워요. 아니면은 나는 좀 내려왔을 때 사고 싶어요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제 표현 방식으로는 이제 입질 매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부 정도로 좀 매수를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이 내려가면 봐야지 하면은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다 그 당시 올라가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내려가는 종목들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반등하면은 그때 살 걸 이러면서 계속 좀 같은 상황들을 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삼성중공업은 올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일봉상의 조정들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은 뭐 상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 플러스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충분히 눈여겨보시면은 충분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이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이제 케이프라는 종목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가 뭐 원하는 만큼은 아직은 잘 올라가진 못한 것 같아요.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저는 좋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2자리 이상의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맞춰지지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와 이 흐름과 시장과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지금 당장 팔아야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5,000원 위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이 5,000원 부분들이 전고점 이 윗꼬리 부분들이 나오면서 소화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그런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위쪽으로 몸통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 쪽에 순환매가 한번 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주인공은 케이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로서도 좋고 업종의 분위기들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은 조금 더 유지하시고 저랑 같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까지 도전을 계속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프까지 또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더불어서 이제 메디아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로 68.5%나 껑충 뛰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윗꼬리는 달았지만 4% 강세였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뭐 욕심내 볼까? 아니면 여기까지가 또 괜찮았던 거다. 과욕을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메디아나는 사실 오늘 전고점과 그다음에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 네네. 나와서 뭐 좀 자랑 느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 그 PD님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하나 좀 더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잘간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과거만큼 이제 좋은 시세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좋은 상승세가 나오다가 오늘 뭐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했었던 위치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됐죠. 근데 이제 뭐 SL, 화신, 그다음에 현대공업과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매수해서 매도를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상황 보면서 조정 구간들을 이용해서 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뭐 특징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니까 제가 과거에 또 강조 드렸었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아직은 놓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고 파이팅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면은 다 복이 오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아까도 좀 종목명 맞춰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원전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막 올려주고 계신데요. 또 하나 지금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준 막 지금 원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종목명의 힌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원준이라는 종목도 제가 그러니까 비슷한 쪽이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네. 고민을 같이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근데 한데 원주는 아니다. 네, 원준은 아니고 원주는 아니고요. 이제 5글자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뭐 리튬 테마 안에서도 좀 약간 후발적인 순환매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쪽에서도 좀 활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저랑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예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지난 시즌 방송에서도 추천이 나갔었던 그런 종목이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할 때 이제 영어로 이제 well 이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well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원준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정답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커피 쿠폰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잠시 뒤에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힌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양극재 장비 공급 이력이 있고요. 두 번째 힌트, 후발주자로는 이 종목이 딱이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뭐 김원준,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네, 그런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또 힌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굉장히 좀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보시는 좀 있지만 저는 네. 그 정도 세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나름 저도
젊은 축에 속하다고 MZ 세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네. 아, 저는 뭐 끝자락에는 발은 걸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힌트 주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발주자로 이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눈에 익는 그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저는 그러니까 후발주자이지만 끼쟁이가 굉장히 끼가 좀 많아서 과거에 이제 뭐 상한가 이력들도 여러 번 나오고 20% 이상의 급등이 잘 나왔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11월 달에도 상한가 이후에 단기간 안에 주가가 뭐 50% 이상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도 분위기 타고 뭐 엄청나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또 가격 조정 다지고 그다음에 오늘 또 거래량을 늘리면서 위쪽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계열의 이슈들이 장중에 이제 좀 소문이 나면서 좀 정보가 좀 돌았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고, 오늘 시간에서는 조금 다시 대밀리긴 했지만 저는 이 기술적인 돌파 구간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윗공간을 넘기기 위해서 차트에서 보여줬었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의 이 실패와 이 윗꼬리 흐름들,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방으로 이제 충분히 뚜껑을 열어놨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 일봉 차트 안에 보시면은 위쪽에 전고점 매물대가 좀 두텁게 쌓여 있는 구간들이 있죠. 현재 종가에서 이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대략 한 37% 정도 가량의 상승 구간들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힘을 한 번에 써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답을 좀 공개하도록 할게요. 노란톡방에서 웰크론한텍 쌤 화이팅 감사드려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원준, 그럼에도 원준 아니라고 했는데 원준 올라오신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코리아 서킷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다양한 지금 웰크론한텍도 있고요. 좋습니다. 자, 정답이 과연 무엇인지 다비드 전문가님 리듬을 타고 딱 한마디 외쳐주세요. 그 종목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맞춰주고 계신 웰크론 한택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자,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앞서서 뭐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실 종목을 고르는데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종목이 너무 잘 올라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좀 고른 종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웨이버스라는 종목도 그렇고, 그 지난번에 이제 신스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목의 수익률은 대박이 났지만 제가 잡아드렸었던 음봉 매수라던가 가격 전략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웰크론 한택도 오늘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 매수 접근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좀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혹은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알고 계시죠. 수익으로 가는 지름길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셔서 이번 주에도 또 어려운 시장에서 대박나는 종목들을 같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는 종목 궁금하시면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또 라인업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붉은 계좌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 집중 매수 전략 확인해 보시죠.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